더블린 사람들, 제임스 조이스, 이블린. 그녀는 창가에 앉아 어둠이 내리는 가로수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를 창문 커튼에 기대고 있었기 때문에 먼지 낀 크레톤 첫 냄새가 매캐하게 코를 찔렀다. 그녀는 피곤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다. 맨 끝집에서 나온 한 남자가 자기 집으로 가느라고 지나쳐갔다. 그가 콘크리트 포장도로 위를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뒤이어 새로 지은 빨간 집들 앞에 석탄재가 깔린 길을 저벅거리며 걸어가는 발소리를 그녀는 들었다. 한때 그곳은 공터여서 그들은 다른 집 아이들과 매일 저녁 그곳에서 놀곤 했다. 그러다가 벨파스트에서 온 어떤 사람이 그 공터를 사서 집을 몇 채 지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조그만 갈색 집과는 달리 지붕이 번쩍거리는 밝은색 벽돌 집이었다. 이 가로수 길에 사는 아이들, 너바인 워터, 넌네 아이들과 절름발이 꼬마 키오, 그리고 그녀와 그녀의 형제 자매들은 늘 그 공터에서 함께 놀곤 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한 번도 같이 논 적이 없었다. 그는 너무 매우 컸기 때문이다. 그녀의 아버지는 이따금 자두나무 지팡이를 들고 공터에 나와 그들의 집으로 몰아놓곤 했다. 그러나 꼬마 키오가 늘 망을 보고 있다가 그녀의 아버지가 오는 곳을 보면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 시절이 훨씬 행복했던 것 같았다. 그때만 해도 그녀의 아버지는 그렇게 행실이 나쁘지 않았다. 게다가 어머니도 살아있었다. 그것은 오래전 일이었다. 그녀와 그녀의 형제자매들은 모두 장성했다. 그녀의 어머니도 세상을 떠났다. 티지던 역시 세상을 떠났고 워턴의 식구들은 영국으로 돌아갔다. 모든 것이 변했다. 이제 그녀도 다른 사람들처럼 고향집을 등지고 멀리 떠날 참이었다. 집이라. 그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여러 해 동안 먼지를 털던 그 모든 낯익은 물건들을 눈여겨 바라보면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때 그녀는 이 모든 먼지들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의아하게 여겼다. 아마도 그녀는 헤어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이 낯익은 물건들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녀는 성녀 마가렛 메리 알라코크에게 행한 서약이 쓰인 채색 판화여 깨진 소형 풍금 위쪽 벽에 걸려있고 누렇게 변색된 사진 속의 신부 이름을 이제껏 알 수가 없었다. 그 신부는 그녀 아버지의 학교 친구였다. 그 사진을 집에 찾아온 방문객에게 보일 때마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진을 건네며 무심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 친구는 지금 멜버른에 있어요. 그녀는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것이 현명한 판단이었을까? 그녀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려고 했다. 어쨌든 집에 있으면 먹고 자는 것에 대한 걱정은 없다. 그리고 평생 동안 잘 알고 지내온 사람들이 있다. 물론 집에서나 일터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만 했다. 그녀가 어떤 놈팡이하고 도망을 쳤다는 것을 상점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 아마 바보라고 하겠지. 그리고 구인 광고를 내서 빈자리를 채우겠지. 개본 양이 좋아할 거야. 그녀는 늘 나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으니까. 특히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는 더 그랬으니까. 미스 힐, 여기 여자 손님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도 몰라요? 제발 정신 좀 차려요, 미스 힐. 제발. 상점을 떠나는 것은 별로 서러울 것이 없었다. 그러나 머나먼 미지의 나라에 있는 새 집에서는 이렇지 않겠지. 그녀는 결혼한 몸이 되어 있으리라. 이블린이라는 여자는 말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심을 가지고 대해주리라. 그녀의 어머니 같은 대접은 받지 않으리라. 그녀는 19이 넘은 지금조차도 아버지의 폭력 때문에 위험을 느낄 때가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세도 그 때문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았다. 그들 남매가 성장하면서 아버지는 헬이나 어니스트에게는 자주 손을 대면서도 딸이라서 그런지 그녀에게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죽은 어머니만 아니라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서 그녀마저 위협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를 보호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어니스트는 이미 죽었고 교회 장식 일을 하는 해리는 거의 항상 시골 어딘가에 가 있었다. 더욱이 토요일 밤마다 늘 돈 때문에 벌어지는 입씨름은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다. 그녀는 자기가 벌어온 돈 7실링을 고스란히 아버지에게 바쳤고 해리도 힘 닿는 데까지 늘 돈을 보내왔지만 문제는 아버지한테 돈을 타내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그녀가 돈을 물 쓰듯 한다는 둥, 도대체 생각이 없다는 둥, 자기가 힘들게 번 돈을 길에다 뿌리며 나단이라고 내줄 것 같으냐는 둥,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곤 했다. 토요일 밤이면 아버지는 늘 술에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딸에게 돈을 내주며 일요일 저녁거리를 살 생각이냐고 물었다. 그러면 그녀는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시장으로 달려가서 장을 보아야 했다. 까만 가죽 지갑을 손에 꼭 움켜쥔 채 북적대는 사람들을 팔꿈치로 밀어젖히면서 먹을거리를 잔뜩 산 다음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왔다. 집안일을 보살피며 자기에게 떠맡겨진 어린 두 동생을 규칙적으로 학교에 보내고 꼬박꼬박 식사를 챙겨 먹이는 것은
이만저만한 일이 아니었다. 그것은 힘든 일, 힘든 생활이었지만 이제 그 일도 막상 그만두려고 생각하니 아주 싫은 일만은 아니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녀는 이제부터 프랭크와 새로운 인생을 개척하려는 참이었다. 프랭크는 매우 친절하고 사내답고 소울직했다. 그는 그의 아내가 되어 그녀를 위해 그가 집을 마련해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함께 살기 위해 밤배로 그와 함께 떠날 참이었다.